네, 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먼저 뉴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뉴욕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상태에서 미국 시장은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어요. 지금 보면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11월 제조 PMI가 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강세 전환하고 있는 거고, 서비스 PMI가 32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거든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고, 그러면서 소비자 심리 확장 지수 확정치 역시도 4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에는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 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게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볼 건 M7에서 지금 보면 지금 테슬라는 강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의 주가 바닥권 지난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마감했을 때 엔비디아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그 바닥권을 확인하면서 이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일부 M7 기업들에서는 이제 바닥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면 이제 기술주들 역시도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40일 이평 지지를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 지지 테스트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종전 시점에서 영토를 분할하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우위를 점치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계속해서 공격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란 역시도 IAEA 발표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서 찬성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감속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했죠. 주식시장에서 돈의 IQ는 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안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 자 이런 와중에서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들이 그동안 약세를 보였다가 모처럼 강세 전환됐어요. 헬스케어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특히 전기 수소차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방산 기계 은행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철강이라든가 전력, 파운드리 반도체 약세를 보였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트럼프 피해 섹터라고 여겨졌던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연료전지 쪽들이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솔라 엣지가 10%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슈퍼마이크로가 여전히 급등나고 있고, 모더나라든가 마이크로스토리지, 올그린부츠, GM, 데이터독, 테슬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 급등나온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가 엔비디아, 유에스틸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였고, ETF 시장 역시도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면서 블록체인까지 갔는데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STO라든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오전장에 매기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텍,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본다면 미국 ETF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똑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대마라든가 2차 전지 섹터들 이런 것들이 좀 약세 기조를 보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M7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죠. 주가 변동폭이 약 8%까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140달러 바닥권 테스트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역시도 40일 이평을 타고 가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다우나 나스닥처럼 밟고 튈 수 있다. 아직까지
엔비디아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테슬라를 보더라도 테슬라 역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6% 이상 상승하면서 361달러 53센트까지 장중 신고가 경신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M7 역시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자 그런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데이터독이 중소형 섹터에서는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라 엣지를 보더라도 낙폭과대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 그러한 상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것도 역시 퇴출 위기에서 강세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 역시도 M7에서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시장의 매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실적 모멘텀이 있을 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역시도 M7 주식에서 중소형 섹터로 매기가 여전히 폭넓게 확산되는 종목 장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금 가격이 1.6%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구리라든가 천연가스, 비트코인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는데 천연가스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 3일 연속 급등 나온 상황에서 6.5% 하락 마감했지만 장중에 6.7%까지 상승했다가 8% 이상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를 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약 14% 이상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에 지난 토요일 주말 가격에 장중 저가가 바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가격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을 때는 2차 전지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 전지 역시도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중국을 바라볼 텐데요. 대만을 제외한 중화권 증시가 약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신천종합지수, 상해종합지수가 3% 하락이었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서 그렇겠죠. 일단 지금 중국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첫 번째로는 기업 실적 부진이었어요. 판도도라든가 바이두 이런 쪽들의 실적 전망치가 낮게 나오면서 낙폭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2기 관세 부과 무역 갈등이 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생사 기로에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 물론 비아디는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기차 섹터들의 파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심천과 상해 지수를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 경기 부양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나왔거든요. 연준의 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다라는 인하폭을 발표할 거로 기대했지만 미발표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걸 우리가 한번 볼게. 중국에서 130조 원 규모의 금강이 발견됐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의 44%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부분이 다시 하락해서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중국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심천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심천은 1940포인트대만 지지받으면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해 역시도 3150포인트대 지지받았을 때 또다시 반등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박스권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보니까 61% 기업이 지금 PBR 1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디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가 2,530포인트 직전 고점 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에 나온 게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통과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했을 때 삼성전자의 HBM 관련 반도체들이 오늘 강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취득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밸류 펀드의 매입이 시작되면서 기관들 매수가 확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1,405원 50존으로 원화 약세를 기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간에는 이제 1,450원까지 뚫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까지 1,400원 이상 그 환율을 갔을 때 증시는 결코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과거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증가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 코스닥을 쥐고 흔드는 것은 결국에 바이오 섹터들이거든요. 알테오젠이 특허 피수로 인해서 이틀 연속 장중 급락을 보이면서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여러분들 강조드렸던 수면 아래로 감춰졌던 부동산 PF 부시 우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충분히 됐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들어서 PF 부실 이런 것들이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축은행의 연수율이 급등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건설업 중에 유동성 위기가 오고 있다.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향후 이 여파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반도체 D램의 재고가 증가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역시도 4분기 실적 정점을 지났다. 피크아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들의 주가 상승이 결국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수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HBM 관련주들, 특히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2,350포인트, 2,530포인트 돌파 여부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말 사이에 사실 호재도 있었지만 1,000억 넘게 이 법의 심판에서 좀 피소된 부분에 있어서 진 그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발 영향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국내 증시 자금 동향에 있어서 어떻게 좀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나요? MMF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계속 마이너스네요. MMF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나가는 게 월말 결제 자금이거든요, 네. 법인들. 근데 유입된 거에 비해서 5,400억 빠져나가 200주 유지하고 있는 건 큰 부담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오히려 외국인들은 제약 바이오 대장 섹터들에서는 선별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제약 바이오들이 낙폭 과대가 나왔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반등 나왔을 때는 코스닥은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시장을 보면 이제 선물 가지고 지수가 계속해서 똑같아요. 금요일 날 또 외국인들 9시 40분에 740억 매수했다가 1시 43분에 약 4,800억까지 순매수했다가 결국에 마감 무렵에서는 3,400억 수준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할 수 있는 요인을 보면 결국에는 환율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오늘 3천억 이상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오늘 지수는 반도체 HBM 영향으로 한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면 8조 원대예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여건이지만 마켓머니 펀드는 감사하고 있는 CMA라든가 예탁금 소폭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증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이틀 연속 다시 유입되는 것들 보면 일단 어느 정도는 바닥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졌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증시자금을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 3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재조정이에요. 편입되는 것들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지만 편출되는 것들은 주가 하락, 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켓 MCSI 지수 편입되는 현대, 롯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원전 관련 섹터의 정부 정책들이 굉장히 나왔는데 이제는 원전 해체 쪽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원전 쪽이에요. 또다시 원전 관련 대장주들의 움직임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24년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있는데 요거는 물론 낙폭이 크지만 트럼프 정책에서는 아웃사이더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다면 원전주라든가 조선주예요. 그다음에 주말 동안 재건 관련 나왔고 증권형 토큰 나왔고 그다음에 대왕고래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다면 조선, 재건, 인공지능, 증권 가상화폐 쪽이죠. 증권형 토큰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말씀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핫이슈 종목을 꼽아봐야겠죠. 먼저 지난 핫이슈 종목 2종목 중에서 금요일장에 엄청난 급등을 보인 2종목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SP소프트와 성광밴드 2종목 공략일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금요일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우리가 볼 거는 AI 섹터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국내 라이선스 보유 이 부분이 부각됐어요. 그러면서 코파일럿 적용 가상 운영 시스템 출시 기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관련 AI 섹터가 나오면 SP소프트가 대장으로 부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8,150원을 돌파 후에 8,000원 지지하면 목표 주가 9,000원 우리 보다 도전해보고 만약에 8,150원 이상 갔다가 8,000원 이탈한다면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저가 재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성광밴드는 우리 갈 때까지 가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 섹터라든가 조선 기자재 이런 섹터들은 결국에 미국의 한국의 필요를 하는 그런 섹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미군 군함이라든가 잠수함 MRO 관련해서 한국 조선 업종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섹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환율, 원화 약세, 수혜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로 인해서 연기금이 집중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성광밴드 역시도 19,500원 이탈하면 일단 전장 매도하고 다시 16,300원에서 17,000원 재매수해서 목표가 2만 원 여기서 욕심을 더 낸다면 23,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2종목 모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고르신 핫이슈 종목은 뭘까요? 오늘은 또 조선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모처럼 만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 승인 작업을 위해서 작업 중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HBM 관련하면 뻑하면 튀었던 게 YC하고 DI가 강하게 튀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YC는 낙폭 과대고 우리 한번 공략했다가 손절 당했던 아픔이 있는 주식이었죠. 그래서 YC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 매수 쪽으로 보시고 바닥권은 확실히 확인됐어요.
9,400원 이탈 여기를 바닥으로 보시고 목표 주가는 1차로 11,8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핫이슈 종목 탑픽은 YC, 목표가는 11,800원, 손절가는 9,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 시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좀 움직였나 봐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제일 컸던 게 중국이 네.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는 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5일 확대했을 때 일본한테는 비자 면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본도 비자 면제국에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행이라든가 항공 쪽이에요. 그래서 모두 투어라든가 노랑풍선, 첨조용 이런 쪽이 강세를 보여서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보면 여행 관련주죠. 모두 투어라든가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 뭐 STO 관련주들은 뭐 다 알 거니까 이거는 배제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지금 빙그레가 인적 분할로 지주사 전환한다. 그래서 혜태제과 이쪽에 가격을 인상한다. 그래서 이제 혜태제과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가격 인상도 있고 인적 분할로 지주사 전환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혜태제과 식품 이런 것들은 시초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초가 눌림목 보면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또 시간의 거래 특징주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이제 STO 관련한 종목들도 좀 움직였나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것들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토큰 증권 법제화를 시동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핑거가 시간에 상승해갖고 K옥션이라든가 갤럭시 모니터리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세계 일정 중에서 결국에는 무비자 입국 기관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혜태제가 가격 인상 요 두 개를 압축하고 그다음에 토큰 증권은 무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자 가격 인상 부분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 초코 과자 마음껏 못 먹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제일 큰 부분 이 부분에 가격 인상, 즉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부분들은 가격을 인상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단위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오늘장 탑픽 종목 다시 한번 YC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니아 선생 1도 양단 함께했고요. 딜사이트S 다니아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